지금까지 가장 성공적인 국제협약은 몬트리올 의정서인데요. 1987년 체결된 국제환경조약으로서 오존층 보호를 위해 오존층 파괴 물질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했지요. 이로 인해서 오존층 파괴가 줄어들면서 지구의 동식물 및 환경이 안전하게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몬트리올 의정서의 성공적인 공적이 현재 수없이 쏘아올리는 위성들의 쓰레기로 인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피터비 공과대학 연구팀은 2024년 6월 19일 과학저널 Geophysical Research Letters에 이에 관한 논문을 게재했는데요. 제목은 메가 컨스텔레이션 시대의 대기 재진입 중 위성 소멸로 인한 잠재적 오존 파괴입니다. 전 세계 인터넷 서비스 시대에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수천 개의 위성이 메가 컨스텔레이션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곧 더 많은 위성이 발사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형 위성은 작동 수명이 짧고 지구로 재진입 시 분해될 때 오존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가 컨스텔레이션은 수십 개의 소형 위성으로 구성된 위성 시스템으로 전 세계적으로 광대한 범위의 네트워크 통신을 제공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시스템은 IoT 기기, 이동통신, 인터넷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고요. 대표적인 메가 컨스텔레이션 프로젝트로는 스페이스 엑스 스타링크, 아마존의 프로젝트 큐브셋, 그리고 원웹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전 세계적으로 초고속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요. 향후 메가 컨스텔레이션 기술의 활용 전망으로는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재난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또한 전 세계적인 초고속 네트워크 보급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스페이스 X의 위성 모습입니다. 현재 발사되어 있는 수천 개 위성이나 앞으로 발사될 위성들의 수명은 5년 내외로 짧은데요. 이 위성들의 수명이 다하면 지구 대기권에서 소각된 후 남은 물질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성층권 오존을 파괴할 것이라고 합니다. 오래된 위성이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하여 분해되면 지구의 오존층을 침식하는 작은 산화알루미늄 입자를 방출을 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입자의 존재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8배 급증했으며 지구 좌우 궤도에 있는 위성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지구 좌우 궤도에 있는 8,100개 위성 중에 6,000개는 지난 몇 년 동안 발사된 스타링크 위성입니다. 글로벌 인터넷 커버리지에 대한 수요로 인해 소형 통신 위성 수원 발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스페이스 X는 12,000개의 스타링크 위성을 추가로 발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선두주자이고요. 최대 42,000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아마존과 전 세계 다른 회사들도 3,000개에서 13,000개 이르는 위성을 계획하고 있지요. 문제는 지구 저궤도에 있는 인터넷 위성의 수명은 짧습니다. 그런다면 기업은 인터넷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체 위성을 발사해야 하며 계획된 노후화와 계획되지 않은 오염의 악순환이 계속되지요. 지금까지는 인공위성이 대기 상층부로 떨어져 연소될 때 형성되는 오염 물질에 대해서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지요. 다만 위성 오염에 대한 초기 연구는 주로 로켓 연료 방출과 같은 발사체를 우주로 추진하는 결과에 초점을 맞췄을 뿐입니다. 그런데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피터비 공과대학의 연구팀이 진행한 이번 연구는 위성 쓰레기로 인한 오염 영향을 최초로 추정을 했는데요. 산화알루미늄은 유해한 자외선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성층권 오존을 파괴하는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산화물은 오존 분자와 화학적으로 반응하지는 않고 대신 오존층을 파괴하는 오존과 염소 사이의 파괴적인 반응을 유발합니다. 산화알루미늄은 이러한 화학 반응에 의해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성층권을 통해 표류하면서 수십 년 동안 오존 분자를 계속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불타고 있는 우주선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전 연구에서는 잠재적인 오염을 추정하기 위해서 미세 유성체 분석을 사용을 했죠. 그러나 미세 유성체는 대부분의 유성 질량의 15%에서
40%를 차지하는 금속인 알루미늄을 거의 함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추정치는 새로운 메가 컨스텔레이션 위성에는 적용하기가 어려웠죠. 위성 재진입으로 인한 오염에 대한 보다 정확한 그림을 얻기 위해서 연구원들은 분자 및 원자 수준에서 상호작용할 때 위성 물질의 화학적 수성과 결합을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연구원들은 물질이 다른 에너지 입력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요. 2022년에 위성이 대기권에 재진입하면 대기 중 알루미늄이 자연 수준보다 29.5% 증가했다라고 연구팀은 밝혔는데요. 모델링에 따르면 질량의 30%가 알루미늄인 일반적인 250kg 위성은 재진입 급강하 중에 약 30kg의 산화 알루미늄 나노 입자를 생성을 하는데요. 이런 입자의 대부분은 지구 표면에서 50에서 85km 떨어진 중간권에서 생성이 됩니다. 연구팀 입자 크기를 기준으로 산화 알루미늄이 지구 오전에 90%가 있는 성층권 고도까지 내려오는데 최대 30년이 걸릴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연구원들은 현재 계획된 메가 컨스텔레이션이 완성될 쯤이면 매년 1,005톤의 알루미늄이 지구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이를 통해 연간 397톤의 산화 알루미늄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며 이는 자연 수준보다 646% 증가한 수치라고 밝힙니다. 위성 쓰레기가 배출하는 산화 알루미늄은 지구의 오존층을 파괴하는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고 연구팀은 경고합니다.